자, 승리가 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여자 어떤 스타일이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한 사업가가 글쎄 동남아시아 남자들은 하얀 피부를 좋아한다니까 피부는 하얗고 청순 가령형이나 반대로 섹시한 형. 그러자 승리가 몇 명 정도요? 2명이면 충분. 그러면서 승리가 4명의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냅니다. 전송. 위에 4명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자 사업가가 글쎄 승리가 볼 때 누가 괜찮아? 라고 하자 승리가 여성들에게 번호를 매기며 마치 물건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의 특징까지 자세히 얘기합니다. 1번은 말수가 없고 돈을 좋아한다. 술자리에서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비주얼이 좋아서 3번은 비주얼도 좋고 술자리에서도 좋은데 3번이 끼가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까지. 인도네시아 가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개런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사업가가 월 아니면 1회. 월과 한 회당 비용이 다른가 봐요. 인도네시아만 데려가는 조건입니다. 2박 또는 3박일 텐데 1,000만 원대 미만으로. 알겠습니다. 한 명당 1,000만 원인 거죠, 대표님? 이라고 다시 승리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 김병현 박사님, 네. 어떻게 보이세요? 2014년도에 있었던 이 카톡방 대화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가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 사업차에서 결국 여성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고 여성을 번호 숫자를 매겨가면서 사실상 거래 흥정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게다가 사진들을 올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품평을 쭉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승리 씨 측의 해명들을 들어보게 되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그냥 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냥 분위기를 맞춰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전체를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승리 씨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승리 씨에 대해서 지금 성접대 알선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인가요? 아레나에서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해외 투자자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여성들을 섭외해서 빨리 호텔방으로 집어넣는 이런 대화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승리 씨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용들을 보면 위대한 승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사업에 꽤나 재능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과정에 꼭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뒷면에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게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여성들을 상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게 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 카카오톡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만큼 이 과정에서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경찰이 발빠르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14년도의 얘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계속 승리 씨 측에서는 잡아떼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경찰의 수사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 큽니다. 김 장관님, 안 그래도 승리에 대해서 성접대를 알선했다라는 혐의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에 대해서 경찰이 그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거 의혹 수사하기 힘들다라고 하던 터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성들을 동남아에 데려갈 수 있도록 소개시켜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혹시 이 여성들과 동남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네, 카카오톡 보는 순간 아마 다들 심장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씨 직업이 소위 포주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기 나오는 내용 보면 아주 구체적인 돈 액수까지 나와서 우리가 흔히 그 포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하고 있는 이 매매의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버닝썬을 통해서 무슨 마약, 물뽕, 그다음에 그 동영상, 그다음에 미성년자 출입 이런 거에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성적 인신매매까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처벌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증거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위에 사람이 시켜서 성매매 알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해관계를 취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냥 성매수자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알선 행위입니다. 그 알선의 종류는 알선도 있지만 권유도 있고 강요도 있고 협박도 있는데
권유하는 것도 알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경찰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성매매, 알선에 관한 처벌로 엄중하게 다뤄야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여성들에게는 지속적인 피해를 강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성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굉장히 재질이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 알선하는 사람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채널A가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지켜봤으면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는 말도 있습니다. 승리 씨가 진짜 여성들을 알선해주고 두당 1,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승리 씨의 해명대로 실제 알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점도 여러분께 덧붙여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승리 씨의 해명을 보면요.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잘 보이려고 내가 보내준 거다.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과 승리 씨의 카카오톡이 뭔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른다는 여성치고 1번은 뭐 술자리에서는 좀 별로고 3번이 노래를 잘하고 끼가 있고 1, 2, 3, 4번 하면서 특징까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승리 씨의 이야기대로 전부 다 그냥 지어낸 말, 전부 다 그냥 분위기 맞춰주려고 또는 그 사람이 돈 안 갖고 그냥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좀 잡아두려고 묶어두려고 그렇게 좀 인연을 좀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그 작전이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진들도 실제로 경찰에서 그 사진을 보고 사실 검색을 해보면 정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인지 여부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씨 측에서는 뭐 그런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승리 씨 해명이 진실인지 여부는 저희는 뭐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종종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승리 씨 측의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언론에 나오고 또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런 그 여러 연예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했다가도 전부 다 나중에는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하고 소속사 탈퇴하고 기획사와 계약 해지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승리 씨는 지금 현재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죄가 존재한다면 죄를 덮기 위한 그리고 또 언론에 그런 일들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경찰이 과연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여부. 예. 두 번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증거가 나올 것인가 여부. 예. 일단 경찰의 수사 의지는 일단 있다고 보고요. 전제하고요. 두 번째,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 과거의 어떤 이런 사건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 사실 경찰이 지금 굉장히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찰 수사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잘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거는 수사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사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만큼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능력도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수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버닝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신 자료 등도 그렇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증거인멸. 그렇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한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오늘 자신 있게 제출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제출한 게 정말 승리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그 한 대뿐인지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 한 대를 계속 사용했는지 그렇죠. 사명 휴대전화는 없는지 혹시 그 휴대전화 제출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지까지도 경찰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 씨의 어떤 오늘의 이야기하는 태도 같은 게 지난번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유리할 만한 부분 또는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은 당당히 말을 하되 기타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은 아무것도 대답 안 했습니다. 예. 이런 거 역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중에 조사를 받은 결과 이거는 좀 괜찮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덮을 수 있겠는데 가릴 수 있겠는데 문제 안 되겠는데 생각한 부분만 골라서 말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